서울 강남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던 움직임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이슈인단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장 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참 어제 김현미 장관 네. 폭탄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 부동산 추가 대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뭐 칼집에서 칼을 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이제 뭐 고민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마 그 국토위 아마 국회에서 발표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단까지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서 이제 충분한 이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 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방안들이 사실 이전에 지금의 상황에서 더욱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검토가 됐었죠. 재건축의 연한을 확대한다든지 뭐 또 세금 부분을 더 강화한다든지 등등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 없이 이제 택지 부분과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냥 검토 단계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느낌이 시행을 오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그렇죠. 보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행령 검토라는 부분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책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은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 논의를 거쳐서 쉽게 좀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지, 즉 시행하는 시기의 문제지 뭐 그 내부적으로 어떤 굉장한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임박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허그가 주변 시세 최대 105% 이내로 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단 말이죠. 이건 효과를 아직 살펴보려면 시간이 너무 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편법으로 조금 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분양 보증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처럼 분양가를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분양 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했죠. 그래서 특히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해서 심사 기준이라는 어떤 내부적인 기준을 두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110%까지 하던 것을 105%까지만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제한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가를 조절하는데 그동안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게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요, 분양가 부분에 대한 뭐 분양 보증을 이용해서 하든 분양가 상한제를 하던 역대의 경우를 지켜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분양가를 어느 정도 통제함으로써 그것이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시세를 전반적으로 안정시킨다는 데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분양을 받게 되면 그것의 시세 차익을 모두가 더 기대하는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전혀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국회에 이제 허그가 제출한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2017년도에서 19년도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최대 그 3년 사이에도 분양을 받고 난 뒤에 약 2배 가까운 수익을 얻은 경우조차도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은 결국은 분양가를 억제함으로써 주변 시세를 상당히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는 거의 실현된 적이 없지 않느냐. 노무현 정부 때 잠깐 일시적인 어떤 그런 그 적용이 돼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 시기는 있었지만 곧이어서 바로 가격이 급등으로 나타났던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 분양가 상한제든 좀 죄송합니다만 그 분양 심사, 분양 보증 심사를 통한 어떤 가격 억제든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시행이 된다면 역대 뭐 있었던 케이스처럼 가격 안정이라는 정부의 의도보다는 시세 차익이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그런 부작용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로또 청약, 즉 청약을 할 수 있거나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들에게만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얻게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매 제한과 맞물려 가지고요. 지금
얼마 전에 위례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변 시세 대비해서 70%를 이제 70%를 넘게 되는 상황이나 그다음 이하를 가지고 매매 제한을 3년이냐 4년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세 대비해서 30%의 이익을 당첨자가 가져가는 구조를 현재의 제도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판교라든지 일산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채권 입찰제 등을 통해서 그러한 이익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 중에서 물론 그런 분들이 무주택자이긴 하지만 당첨되신 분들만 지나치게 큰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토지 정의, 사회 정의 이런 부분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분양가 상한제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도 한번 네. 시행을 했었고 지금 정부에서 사실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다 내놨습니다만 이 막판까지 내놓지 않았던 카드인데 네네, 꺼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의도는 분양가 시장, 그러니까 분양가를 잡겠다라는 건데 네네. 이게 효과 측면에서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장치들이 있긴 하지만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직접적인 통제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 당국으로서는 사실은 매력을 느끼는 그런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적극적인 간섭이 가능하게 되고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시장에 있어서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17년도에서 19년 사이의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 전에 보더라도 실제 가격 통제를 통해서 시장의 일시적인 안정, 정말 잠깐 동안의 안정은 달성했을지 몰라도 곧 2, 3년 뒤에는 그에 따른 오히려 후유증으로 해서 가격이 폭등했던 측면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본다면요. 노무현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어지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의 시장에 영향이 컸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국내 정치를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전에 제가 코너를 보면은 네. 안전자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네. 최근에 와서 이 부동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으로서 주식 시장이나 다른 어떤 경기가 위축된 것에 따른 대체의 어떤 자산 관리 수단으로서의 관심도 많이 끌고 있는, 그래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에서 자력적으로 뭔가 회복되는 기미에다가 그러한 부분에 경제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향후에 있어서도 부동산 시장이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일정한 효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아직 시행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시행 시점은 정부가 정말 원하는 네네. 시점에 이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건 왜 이 시점이냐, 지금이 부동산이 과열됐다고 보는 거냐에 네. 대한 판단이 제대로 된 거냐에 대한 의문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결코 지금은 과열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정책 당국의 초조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에는 완전하게 적용이 되어 왔었고요. 예. 민간 택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요건을 최근에 또 문턱을 낮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의해서 억제가 되어 왔었고 전체적인 시세도 하향 안정세를 가져왔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향후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조함이 정책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고 있던 카드를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일찍 이런 시간에 아마 꺼내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지금 당장의 어떤 요건으로 본다면은 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장관께서도 이렇게 언급하시는 걸 보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가격 불안이 올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9.13 대책 등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던 게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예전에 많이 쓰던 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네. 이 카드를 미리 쓰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제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렇죠.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일단 청약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으로 당첨만 된다면은 이런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확천금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또 같은 예, 거죠. 그래서 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아주 큰 수익이 당장의 눈앞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그래서 저렴한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네. 나쁜 점은 그렇게 함으로써 역대의 어떤 경우를 본다면 2006년도, 7년도, 8년도를 본다면 일단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 22만 9천 호가 공급이 됐었는데 2008년도에 14만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2만, 2010년도에는 9만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절반 이하로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렇네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 영역과 달리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곳인데도 계속해서 불구하고 미루겠네요, 사업 자체. 그렇죠. 예. 시기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 없게 되고 네. 이와 함께 어떻게 되면 기존에 했던 주택들에 있어서 미분양은 또 늘어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그 경우에는 13만 가구를 넘어서서 미분양이 16만을 넘어서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사실은 현재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의 공급 부족이나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현재는 미분양은 6만 호 내외에서 6만 2천 호 내외에서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앞으로 공급 물량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거래 자체가 굉장히 위축됨으로 인해서 신규 분양되는 주택은 가격이 쌀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희소성 원칙 등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세가 굉장히 상승하는 요인으로 심한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는 폭등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의 가격 상승을 네.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뭐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민간에 적용된 건 아니지만 시행 시기만 뭐 정부가 조율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어떻게 보면 꺼낼 수 있는 남은 카드 중에 가장 좀 강력한 카드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카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이해되지만 네.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시장 조절 기능은 저는 오히려 정부가 이 시간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과연 시행할 건지 말까 언제 할 거냐의 고민보다는 공급을 적절하게 언제쯤 빠르게 신속하게 충분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오히려 가격 안정에는 네. 중장기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통제한 역효과를 좀 충분히 생각해봐야 될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성 교사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